웰컴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2020년 6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32번과 33번에 대한 내신 대비 분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32번 지문 살펴볼게요. 일단 토픽은 간단하게 고고학에서의 가설검증 절차의 어려움 요 정도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공부해 오셨죠? 이 가설검증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조금 이루어진 다음에 그게 이제 고고학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고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이론을 발표하고 있는가, 이 절차를 따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지문을 봤을 때 변형이 될 만한 포인트를 좀 보여주자면 일단 첫 번째, 자 31번부터 34번까지가 빈칸 문제야.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빈칸이 또 다른 빈칸으로 충분히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었을 때 말이죠. 우리가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보통은 또 다른 어떤 주제문을 통해서 우리가 빈칸을 유추하잖아. 그러니까 그 주제문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빈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문장 삽입하고 순서를 같이 묶었다. 이거는 뭐도 중요한 거야? 문맥의 흐름 또한 중요합니다. 게다가 뭐까지 있어요? 연결어구 있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당연히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연결어구 A빵, B빵, 다음 빵빵에 들어갈 연결어구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늘상 하듯이 어법하고 서술형 같이 찝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10년간이 먼저 나왔죠. 최근 10년 동안 학계의 고고학자들은이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 좀 보도록 할게. 동사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have been 에다가 urged까지 붙었어요. 시제로는 현재 완료야. 왜? 우리 최근 10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시제가 한 군데 딱 멈춰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been urged 해서 지금 비동사랑 pp가 만나 수동태가 됐거든? 그거는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5형식을 암기한 학생들은 알 거예요. urge가 몇 형식? 5형식 어떻게 해석하지? 누가 투부정사 하도록 촉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앞에 있는 동사 어형과 투부정사가 왜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적으로는 이 학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촉구를 여태까지 해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구를 어떻게 한 거야? 받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conduct가 수행하다 해서 뒤에는 보통 뭐 연구, 실험 등등이 나오는데요. 고고학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연구가 되고 발굴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하라고 촉구받은 것이 아니라 뒤에가 중요한 거야. 어떤 조건이 붙었죠.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바로 가설 검증 절차에 따라서 너의 연구와 발굴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이제 촉구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죠? 아마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처음부터 가설 검증 절차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 EBS 연계 교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배경 지식은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굳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A가 시작되는 두 번째 문장에서 이 가설 검증 절차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 보도록 할게. 일단 주어가 이수로 시작했다. 빨리 뭐 잡아줘야 돼요? 가주어, 진주어 잡아주셔서 대시 왜 왔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that 이하가 has been argued. 어떻게 됐다? 주장이 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뒤에 should도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해야 해? 첫 번째, construct가 구축하다죠. 일반적인 이론을 구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뭐를 해야 돼? 검증할 수 있는 명제를 조론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마지막은 묶어주세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이제 입증을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비교해서? 그렇지. 샘플화되어진 어떤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게 맞았나 틀렸나를 입증을 하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설 검증 절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고고학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사실 바로 이러한 과학적 방법의 적용은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적 방법의 적용이라는 것 자체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가설 검증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문장 삽입하는 것은 조금 쉬워 보입니다. This scientific method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앞문장과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문제를 제시하죠. 이러한 적용이
무엇에 봉착하게 된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적용이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부터 뭐가 나와야 돼? 왜? 왜 어려운데? 왜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야 돼. 맞죠? 네 번째 갈게요. 데이터가 주어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는 tendency, 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투부정사 빨리 잡아줘야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끄는 unexpected니까 예상치 못한 questions, problems, issues 이런 것들로 이어질 경향이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 아키올로지스트가 열심히 연구를 했단 말이지. 발굴하고 연구를 해서 어떤 이론을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뭐를 하라라는 거야? 기존에 있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생각한 이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마지막에 검증을 하라라는 거지. 근데 그 검증 단계에서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이 데이터가 내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로 이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연구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2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가 있을 수 있는데 확 뒤집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비번부터 나올 겁니다. 선생님하고 문맥 잘 따라와야 돼. 자, 일단은 연결하고 더즈가 therefore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포인트니까 잡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고고학자들은이 주어가 나왔어. 동사 빨리 찾아주세요. 그렇지, 어디에 있어? 선생님 괄호 쳐놨으니까 쭉 뒤에 found가 동사입니다. 얘가 pp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학교쌤이 claiming 자리를 claims라는 본동사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문장 구조 따지지 않으면 아, 뒤에 있는 found는 pp인가 봐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 얘가 본동사고요. 이 자리는 당연히 준동사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다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뒤에를 한번 가보도록 하자. 뭐를 이제 따랐다고? 아, 가설 검증 테스트 그 절차를 따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들은 자, found 발견했습니다. 몇 형식? 5형식. 뒤에 당연히 목적어, 목적 보호까지 끌고 오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themselves와 having 두 가지 다 잡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자리에 them이 오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주어가 누가 나왔어? archaeologist가 주어예요. 근데 집 목적어가 누구냐면은 다른 사람을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having to 뭐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having 자리도 여러분들이 그 동사의 어용 제대로 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큰 그림은 가설 검증 절차가 어렵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고고학자들이 결국에는 가설 검증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그거를 한채한다. 이 글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having to create the fiction에서 이 fiction은 진짜 소설이 아니라 소설 쓰고 앉아 인내의 소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구적인 얘기를 꾸며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허구적으로 발표하는 글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를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자, 실제로 그들의 작업과 그다음에 이론적 결과는 부분적으로 어디서부터 발달이 되어지냐면 바로 데이터에서부터 발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수식하는 위치 잡아준 상태에서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끌고 가야 되겠죠. 그들이 뭐 했었던 거야? had discovered. 지금 시제가 어떻게 됐어요? 과거 완료가 됐죠. 왜? 앞에 동사가 developed라는 지금 과거가 나왔잖아. 그들이 발견한 게 먼저고요. 이 발견했었던 데이터로부터 이것이 부분적으로 발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되고 더불어서 얘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목적어 없는 건 당연히 그 목적어는 여기 앞에 있는 거야. 절대로 수동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 이 속에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데이터를 가지고서 검증하는 단계가 언제 있어야 돼?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 이전에 먼저 데이터를 발견을 했고요. 그거로부터 이제 어떤 이론을 형성해 나가서 결과까지 가게 되는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partly, 부분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검증 절차, 이 사람들에게 촉구 받아줬던 그 검증 절차와는 그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C번,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한마디로 뭐야? 사실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다라는 거야. 뭐 했을 때? 그들이 결정했을 때, 뭐를 가지고서, 해석을 가지고서 결정했을 때 이미 그 데이터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나 뭐 했을 때 그들이 한 그 연구를 이제 발표하게 되었을 때가 나왔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벗이 왜 왔냐면 이 앞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이 앞 상황은 이들이 절차를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했어. 연구를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뭐 하게 되죠? 당연히 스크립트를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쓰는 방법을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 뒤에 분사 구문에서. 그럼 첫 번째, 일단은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이론을 가장 먼저 placing,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To have tested it. 그것을 내가 그 다음에 테스트했어요.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래서 claiming이 placing에 대한 병렬이고 더불어서 뒤에 중요한 어법을 하나 가도록 할게. 왜냐면 자주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는 있어. 무슨 얘기냐? 만에 하나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to test라고 해놓고 밑줄을 쳤어요. 여러분들 이거 찝어낼 수 있었을까? 를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 알겠죠? 아, claiming to 하니까 맞았어 하고 넘어갈 가망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동명사, 분사 전부 다 마찬가지. 준동사에는 시제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단순 시제야. 한마디로 동사 원형을 가지고 뭐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이게 단순 시제야. 자, 그럼 우리가 단순 시제가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얘가 지금 준동사가 있으면 본동사가 있기 마련이죠. 이 본동사와의 시제 차이가 같거나 미래의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 시제를 씁니다. 근데 완료 시제라는 것은 have pp에다가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얘를 언제 쓰냐면 하나만 기억해. 본동사보다 시제가 앞서는 상황이라면 to 부정사에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봤을 때 나 테스트 했었어요 라고 주장하면서잖아. 그럼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시점보다 테스트한 시점이 더 먼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뭐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겠어? 당연히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이 데이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이 발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내가 테스트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무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실험실 조건에서의 실험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용을 바꿔서 스크립트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까 픽션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었고 사실은 to have tested 분사 구문에다가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 그리고 뒷부분에 또 관계사까지 나왔죠.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한편으로는 어법도 굉장히 선생님들 객관식 내기에 굉장히 쉬운 그런 지문이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 학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합니다. 다음 지문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33번 문제 갈 거고요. 토픽이 잘 봐. 서비스로 이동을 촉진시키는 비물질화인데 말 어려워. 근데 자, 하나만. 비물질화가 뭐야? 물질이 아닌 것으로 바꾸는 것이 비물질화죠. 이것만 알면 요거 지문 조금 지루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이라는 그룹 또는 물질과 유형이라는 그룹 그리고 비물질이라는 즉 무형의 상태인 비물질이라는 A와 B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글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뭔 내용인지 알 거야. 왜냐면 같은 얘기를 계속 던져주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번 지문에서의 변형 포인트는 일단은 어법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휘 잘 잡아주고 빈칸 문장 삽입까지 있어. 이거 문맥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맞죠?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기술은 가속화시킵니다. 비물질화를 가속화시킵니다. by ing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뭐함으로써죠. 헤이슨이 촉진하다, 촉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migration,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 이동이죠? 그렇죠.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라고 촉진을 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비물질화를 점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문장 같이 가보도록 할게. 일단은 liquid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liquid가 액체라고 해석하면 여기서 엄청 어색해집니다.
유동적인이라고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서비스의 유동적인 특징은 means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서 목적절 한번 살펴보자. 당연히 대시 생략됐고요. 여기 있는 대의는 당연히 뭐야? 앞에 있었던 services를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가 don't have to be bound. 어딘가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예상한 대로 당연히 물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비스와 물질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특징이 유동적이다가 나왔어. 그러니까 더 이상 물질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빈칸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법적인 건 하나만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바운드가 바인드에서 파생된 PP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바인더라고 해서 서류 묶는 거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바인드에서 파생된 PP로서 여기에 묶여질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수동까지 잡아오시면 되고요. 세 번째에서 물론 역접이 나옵니다만 뭐 이게 엄청난 역접은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다기보다는 살짝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물질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무엇과 관련돼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의 주어였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비물질화라는 것은 단지 무엇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 디지털 상품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약간 내용이 뭔가가 전환이 된 듯한 느낌이 들죠. 분위기상.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는 뭐가 돼야 돼? 비물질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디지털 상품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라고 예상한 상태에서 문장 삽입 넣을 수 있어야 되고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장 구조 조금 복잡합니다. The reason이 주어야. 자, 참고로 선생님이 문장 구조 복잡하다면서 왜 서술형 안 넣으셨지? 일반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내시지를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뺐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장 구조 딱딱딱 끊어가면서 구문도 이렇게 하면서 어법적인 특징 찾아가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은 the reason하고 동사 사이가 거리가 멀어. 주의해야 하는 것은 the reason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y가 생략이 됐다라는 걸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디지털 상품에 꼭 극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상품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고체의 물리적 상품에서도가 나왔어. 그러니까 고체의 물리적인 상품의 예시가 소다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그냥 뭐 콜라 캔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캔을 여러분들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고체의 물질적인 상품들도 뭐 할 수 있다. can deliver 전달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이익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해서 while 잡으셔야 되고요.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갈 거야. 자, while 나오면 여러분 항상 during하고 같이 비교해서 봐야 돼. 그런데 우리 이거 매번 하는 거 같죠? 자, 전치사 during은 뒤에 동명사가 올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inhabiting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가 되는 겁니다. 뭐 이 사이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거나 아니면 접속사를 살려놓은 분사 구문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뭐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돼? while이 생략된 상태의 콤마 분사 구문도 선생님이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석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덜 물질적인 것을 차지하는 동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소다캔은 분명히 물질적인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비물질화가 되어지니까 덜 물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해서 여러분들이 is 연결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잡아주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무거운 원자들이 어떻게 된다? 대체된다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weightless bits예요. 여러분들 weightless는 무게가 아예 없는 거지. 그럼 이건 유형이야, 무형이야? 이거 무형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비트는 여러분들 컴퓨터 1비트, 2비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유형의 것이 무형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좋다라는 얘기, 왜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좋다라는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야. 그럼 다섯 번째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휘가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tangible과 intangible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같은 얘기야. 유형의 것이 무엇으로 대체된다? 무형의 것들로 대체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무형의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나은 디자인, 혁신적인 어떤 처리 과정, 스마트 칩,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라인의 연결성 등과 같은 이런 무형의 것으로 유형의 것들이 다 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무형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 해서 이 대시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do the work. 이것이 바로 뭐를 할 수 있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 얘는 지금 intangibles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무형의 것이 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일이냐면 뒤에 부연 설명 좀 봐보자. 자, that은 여러분들 미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보여줄게요. 뒤에가 설명할 부분이 있어. 더 많은 알루미늄 원자들이 used to 동사 원형 앞에 비 안 붙었죠? used to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잖아. 그러니까는 더 많은 알루미늄 원자가 옛날에 뭐 했던 했었던 일을 지금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야. 무형의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전에는 분명히 알루미늄 유형의 상태였어. 이것이 지금 무형의 상태로 바뀐 겁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soft things가 주어가 됐는데 이거 선생님 다시 얘기하죠. 처음에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얘 되게 지루한 지문이다고. 단어만 바꾸면서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soft things, 부드러운 거, 폭신폭신한 건가? 했는데 뒤에 like로 수식을 받았죠. 콤마 지금 삽입절이 들어갔어. 무엇과 같은? 지능과 같은 soft things야. 그럼 soft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떠오르죠.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디지털에 극한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과 같은 그런 무형의 것들을 지금 soft things라고 지금 어휘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형의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끼워 넣어지는 것이다. 어디에? hard things에 끼워 넣어지는 것이다. 즉 유형의 것, 즉 어떤 물질에다가 무형의 것이 이제 끼워 넣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hard things는 뒤에 like aluminium 또 나왔죠. 그러니까 알루미늄과 같은 그런 무엇, 그렇지, 유형의 것 또는 물질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여기에 무엇이, 무형의 것이 또는 서비스가 끼워 넣어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중요한 거 하나 해줄게. 여러분들 만에 하나 이거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놓쳤구나.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대 뒤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 콤마 뒤에 못 온다고 알고 있지 않아? 맞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콤마 보라색을 지금 몇 개 표시했어? 2개 표시했어요. 자, 중간에 괄호 쳤습니다. 얘 싹 다, 콤마 싹 다 집어줘도 돼. 무슨 얘기냐면 like aluminium은 지금 삽입이라고요. 삽입이야. 얘는 그냥 싹 다 없는 거라고 쳐야 돼. 콤마까지 2개를 동시에 똑 떼가지고 딱 갖다 버려도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빈칸을 하나를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만든다. make 오형식 나왔죠? 빨리 여러분들 목적 보호 잡아줘야 됩니다. hard things로 하여금 더 뭐처럼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 내용 어렵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가 뭐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야? 유형의 것이 무형의 것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 문장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뭐 테리얼이 나왔으니까 이거 유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 그 필기할 때 거기다가 유, 무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연결성을 찾아봐. 그러면 이거 금세 여러분들 뭐 빈칸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 미츠가 주입되어 진 물질적 상품들은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미츠가 주입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에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위에서 나타냈었던, 맞지? soft things가 hard things에 끼워 넣어졌다와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behave가 act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뿐이야. 점점 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해서 요번에 like가 아니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as if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럼 뒤에는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마치 뭐인 것처럼 무형의 서비스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자, 중요한 어법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이거를 독해 문제로서 변형을 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고요. 좀 지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출 가망성도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유형과 무형이라는 그 상관관계에서 A와 B만 제대로 묶으면 사실 이거 웬만하면 틀릴 수 없는 문제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법으로 나올 가망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으로 as if에 대한 시제가 나온 시점입니다. 지금 이번 모의고사에서. 자, 뭘 찾아줘야 돼? 우리가 가정법 시제, 특히 as if as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도 결국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건 아니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반대가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는 시제를 과거로 써주고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는 과거완료 헤드 PP를 써주게 돼 있습니다. 자, 앞문장 여러분들 시제 뭐가 나왔어요? 행동하다는 지금 현재 사실이죠. 이거에 대한 반대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are라는 현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과거를 써줘야 된다. 자, 이러니까 구석구석 재밌는 요소. 선생님만 재밌으면 안 돼요. 어법적으로 재밌는 요소가 많아. 선생님들이 충분히 얘네들이 이거 공부했을라나 해서 낼 만한 어법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8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또 갑자기 영어 문법이 나왔습니다. 명사가 뭐로 변화된다? 동사로 변화된다. 뭔 말이죠? 그냥 빨리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유형의 것에서 무형의 것으로 바뀐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9번째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뭐처럼 행동한다?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한다. 그러면서 마무리 실리콘밸리에서 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유형의 것을 만듭니까? 무형의 것을 만듭니까? 그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만듭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듭니까?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봐봐. 그들은 뭐라고 말한다? 이것을. 그렇지. 소프트웨어가 전부를 먹어치우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 지금 세상이 점점 소프트웨어로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내용의 반전도 1도 없었고 단어만 싹싹 바꿔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사실 33번은 조금 지루한 지문이었어요. 어법 대신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2020년 대수능 6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32번과 33번은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